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가TV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 시청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며칠간 이 나라를 다녀가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가 있었죠. 살만의 아들이라고 하는 빈 살만. 그분의 진짜 원래 이름은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합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놓고 간 선물 보따리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국가가 무엇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즐거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던 데는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 월남에 우리 한국 군대를 파병했던 일, 세 번째로는 중동 건설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일의 광부 간호사, 월남 파병, 중동 건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요, 비약적인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지만 이 경제개발 계획을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 턱없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당시 세계 유엔국 103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꼴찌에서 두 번째, 102번째로 못 사는 그런 나라의 서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못 살고 형편없는 나라에 어느 국가에서 자금을 빌려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박정희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그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시절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 그와 같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를 격려하러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는 독일을 3번, 4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서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채 5분도 하지 못하고 모두 펑펑 울고 얼싸안고 이런 참 슬픔을 같이 나눴던 그런 애잔한 경험이 우리나라 1960년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월남전에 파견된 이 피 흘린 병사들의 목숨은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되었죠. 또한 사막에서 쓰러져간 적지 않은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이 조국 건설의 대들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 시작과 함께 아주 가혹하고도 가혹한 국제경제 위기에 좀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또 강달러 이런 요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방산 수출이 한 가닥 한 줄기 희망을 던져주는 것 같지만 이 거대한 경제적인 난국을 해소하고 또 이것을 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무함마드 왕세자께서 이 서울공항에 나타난 거죠. 원래 이 무함마드 왕세자의 해외 순방 계획에 당초에는 우리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을 급파를 했죠. 이 원희룡 장관은 알려진 대로 이 수석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천재였어. 1982년도 대한민국 전체 수능 시험인 학력고사에서 수석을 하고 또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이후에 운동권에 좀 머물다가 사법시험을 봐서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러한 인재죠.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요, 이와 같은 인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고 또 한 분이 한동훈 법무장관이죠.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동훈 장관보다는 대학교 학번이 하나가 빨라요. 근데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인회계사라는 시험 있죠. 그 시험을 먼저 합격하고 이후에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다 보니까 후배였던 한동훈 장관보다도 이제 사법시험 기수는 뒤로 이제 후배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비겁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구김살 없이 자라온 그런 성장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청렴하다는 것. 그리고 강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칼을 빼들고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꺼려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요, 이와 같은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나
한동훈 장관께 많은 지지와 성원을 좀 보내주세요. 이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살만 이 무함마드 왕세자가 한국을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무함마드 왕세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일정을 당겨서 먼저 귀국을 했죠. 우선적으로 이 무함마드 왕세자가 오는 이 일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대 성의를 좀 표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어마어마한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어떻게 접대를 하는 게 하나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호화판을 만찬을 벌인다 한들 세상에서 진귀한 좋은 거는 다 먹고 해봤을 무함마드 이 왕세자에게 흡족할까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풀어나갈지 아마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의 승부사 기질이 나오죠. 자, 빈살만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돈과 권력을 모두 갖고 있는 37세 젊은 통치자예요.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재산이 1, 2조도 아니고 2,800조 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가 좀 넘는데 우리나라 예산 몇 년치를 지금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럼 얼마만큼의 호화로운 음식이나 호화로운 궁전 같은 환경이 그를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거죠. 새로 리모델링한 한남동 공간으로 초대를 했고 거기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 거죠. 무함마드 왕세자가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6인승 식탁에 삼다수 한 병, 깨끗한 물병 2개만 놓여있는 그런 소박한 그런 부엌의 식탁에 앉게끔 하였죠. 자, 여기에 대해서 무함마드 왕세자가 크게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의 관저가 이렇게 간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검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네옴시티라는 어마어마한 이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라면 믿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던 이 무함마드 왕세자는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께 전보를 보냈다고 하죠. 귀하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의 단풍도요. 자, 이 그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약 40조 정도의 선물 보따리가 열렸는데 물론 이거는 아직 계약은 아닙니다. 양해각서 MOU에 해당하지만 이제 무함마드 왕세자가 연이어서 있었던 이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기업체 오너 8명을 모아놓고 한 분 한 분께 한 얘기가 거의 우리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한 얘기 아니에요? 그 오너들은요 회사 조직 내에서는 황제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무슨 사업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돈 좀 벌고 싶어요? 뭐해서 돈 벌고 싶은데요? 이렇게 정말 통 큰 통치자의 모습을 좀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과 함께 대답이 동시에 실무자들과 함께 바로 즉석에서 체결이 된 거죠. 그런데 왕세자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또 벌이고 말았어요. 일본 들려서 태국을 갔어야 되는데 이분이 돌연 일본 방문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고 일본 방문을 안 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없어서 추론만 됩니다만은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우선적으로 그 왕세자는 한국에 와보니까 흡족하고 한국에서 할 만한 협력은 다 파트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한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일본에까지 갈 마땅한 카드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감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증산 정책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왕세자의 마음을 거슬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음모론이 나오죠. 2030 부산 유치전에서 한국이 포기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게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러한 빅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든지 간에 시간이 좀 흘러가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일본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고 마치 바퀴벌레 씹는 그런 맛일 거예요. 자, 네옴시티가요 203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비가 한 630조 원이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그 대형 프로젝트 공사는요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외 소식통에 의하면 대략 한 1,00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000조 원을 다 우리의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대략 한 40조가 아니라 더 나가서 60조, 80조 혹은 100조를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우리 과거에 중동 건설의 붐을 이뤘던 것처럼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해서 이 중동에서 우리가 번성기, 우리의 번영기를 다시 한번 구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를 외치고 진정한 과학 강국, 또 문화 강국, 또 안보 강 대한민국의 모습이 중동에서 또 한 번 혁혁한 발전의 돌풍을 몰고 올 수 있게끔 모두가 축원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중동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